예, 이 문제는 취재 기자를 불러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왕일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결국에는 합의가 됐어요. 예, 초유의 우편대란 피했는데 이 총파업 직전까지 간 이유 먼저 한번 짚어보죠. 우정노조가 설립 61년 만에 첫 파업을 결의한 데에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있습니다. 네. 그들은 이제 집배 인력 2,000명 증원과 또 토요일 집배송을 폐지하고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예. 우정노조에 따르면 올해만 숨진 집배원이 9명에 달하고 예. 연평균 37명이 지금 순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또 집배원 노동 조건 개선 기획 추진단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집배원들의 연간 노동 시간은 2,745시간 정도인데 예. 한국 임금 노동자 평균이 2,052시간임을 감안할 때 700시간 정도 많습니다. 예.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1명의 집배원이 사망했는데 네. 이 집배원의 산업 재해율은 소방관인 1.08%보다 높은 1.62%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집배원의 산재율이 소방관보다 높군요. 훨씬 위험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소방관보다는 오히려 순직하는 경우가 더 많군요. 분명히 좀 처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이번에 처우 개선 결과 중재안을 합의한 그 중재안을 보면 네. 일단은 인력 증원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주 5일 근무와 업무 경감을 위해서 이전 소포 위탁 배달원이라고 하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를 750명 이달 중 배정하기로 했고 네. 직종 전환 등을 통해서 238명을 또 증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총 988명이 증원될 예정이고요. 네. 이건 올해 안에 모두 완료될 계획입니다. 예. 또 집배원들이 많은 업무 부담을 느끼는 10kg 이상의 그 고중량 소포에 대한 영업 실적 압박이나 또 실적 평가를 폐지하고 또 고중량 소포에 대해서는 가격을 올리는 방안도 이달 중에 이제 결정될 방침입니다. 예. 또 이와 함께 농어촌 지역에서부터 주 5일제 근무를 확산하기로 했는데요.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인력 증원이나 농어촌 지역 위탁 수수료 인상과 또 토요일 배달 중단을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집배원 직종 전환으로 해서 인력을 더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직종 전환이 되겠습니까? 직종 전환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미 좀 전산화되거나 아니면 이전에 비해서 좀 직접 사람이 손으로 했어야 되는 그 업무를 이제 없애고 거기 있던 인력들을 집배 인력으로 전환 배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도 또 뭔가 좀 갈등이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짐작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우편량은 좀 줄었습니까? 요즘 메일하고 택배 많이 보내잖아요. 네, 요즘에 택배가 아무래도 온라인 쇼핑이 이제 활성화되고 예. 그러면서 택배 양도 이전보다는 거의 한 30%에서 30%에서 40% 늘어난 걸로 집계가 된 통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집배원 분들이 거의 2초에 한 개꼴로 이제 집배를 해야지 거의 자신에게 부담된 업무 부담을 다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그 근무 부담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도 우리는 또 잘 몰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부 반발 소리, 아까 이동호 노조위원장이었나요? 표정이 밝았는데 일부는 또 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정 노조 안에 두 개의 노조가 있는데요. 한국 노총 소속의 전국 우정 노조. 한노총. 네. 예. 그리고 민주노총 소속의 집배 노조가 있습니다. 민노총. 우정 노조가 27,000명 정도로 대부분의 이제 많은 수가 차지하고 있고 네. 집배 노조는 한 3,000명 정도입니다. 3,000명. 네, 집배 노조는 이날 우정 노조의 그 파업 철회 결의안에
그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 네. 처음에 우정노조가 이제 제안을 했던 게 2,000명 증원 네. 그리고 주말 근무는 아예 폐지하자 이거였는데 이것보다 많이 후퇴한 이제 합의안이다 이래서 반발을 했습니다. 예. 이날 집배 노조가 그 성명서를 내고 우정노조는 교섭 대표 노조로서 예. 교섭 참여 노조의 요구를 성실하게 듣고 그 교섭 과정을 공유해야 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우정 노조의 교섭 대표 그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세게 나오네요. 네. 그래서 집배 노조는 앞으로 우정 대표 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고 예. 또 대대적인 교대 노조의 탈퇴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반면에 우정 노조는 집배 노조가 너무 정치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너무 앞서 나가는 게 강하게 가는 게 아니냐 하면서 예. 유감을 표시하는 상황입니다. 문득 드는 생각인데 지금 민노총과 정부가 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민노총 소속의 집배노조 여기에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떨까요? 아무래도 정부는 조금 이 우정 파업 사태 우편 대란까지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어느 정도는 양보하고 어느 정도는 얻는 수준의 원활한 합의를 진행했는데 집배 노조가 워낙 좀 강경하게 나오는 측면이 있어서 예. 좀 곤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소방공무원 우리 얘기 안 할 수 없죠. 이 소방공무원 쪽은 이 초계선 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소방 공무원도 좀 근무 환경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매년 평균 6명의 순직자와 300여 명의 공상자가 발생하고 있고 예. 또 현장에서의 트라우마 등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소방관도 순직자의 거의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또 현장에서 자신을 보호해준 개인 장비를 스스로 구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철물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고무장갑 등을 끼고 현장에 이제 들어가는 소방관도 많다고 합니다. 또 소방관 전용 세탁기가 없어서 더러워진 소방 도구들을 손빨래를 해야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예.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근무 환경이 많이 달라지는 점도 소방관의 좀 많은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소방 공무원이 1% 정도만 국가직 공무원이고 99%는 지방 공무원입니다. 예.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에 소방관의 근무 환경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은 부족한 인력 대비 필요 인력이 한 6% 정도에 그치는데 강원도는 46% 그리고 충남, 충북은 거의 50%에 달합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서울에 비해서 이제 개인에게 부담된 그 커버 범위는 훨씬 넓어서 서울의 이제 1인당 면적보다 강원도의 1인당 면적이 거의 58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산이 많아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산불도 나고. 네. 이거 장갑이 없어가지고 농업용 고무장갑 끼고 현장에 투입되고 또 뭐죠? 이 소방관 전용 세탁기 없어서 손빨래 한다는 거. 이거 10년 전에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자체들 미세먼지나 돈 많이 쓴다고 하는데 거기도 좋지만 이런 데 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절대적인 예산이 좀 부족하긴 하겠지만요. 그러니까 이 소방관 문제는 더 우리가 좀 다뤄봐야 되는 그 필요성이 이분들이 그냥 묵묵히 일을 하니까 그냥 할만한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큰 사고가 나고 그러면 또 정치적으로 한번 립서비스로 달래고 이거 좀 조치가 좀 있어야 되겠네요. 지금 이제 소방공무원도 그렇지만 집배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이제 경찰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그 외에 또 우리가 지금 생각은 나지 않지만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공무원 철밥통 이런 얘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목숨을 내놓는 건 마찬가지인데 여기 처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국회나 정부는 뭐 합니까 지금? 사실 지금 국회에서는 소방관의 경우에서는 그 소방관을 이제 지자체 소속 말고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그런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전환하면 좀 뭐가 나아집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 재정에 따라서 근무 환경이 막 너무 열악하다거나 아니면 이쪽은 너무 괜찮다거나 이런 편차가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국가공무원으로 국가직으로 편성된 공무원들의 처우는 괜찮습니까? 근데 전체 5만 명 중에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의 인원이 너무 미미해서 비교가 거의 좀 불가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국회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해서 공무원법 개정안이 6개 계류되고 있습니다. 예. 정부도 국정과제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청와대 국민청원도 24만 명이 넘어선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너무 이거를 반대해서 현재 좀 얼마 전에 열린 행정안전위 법안 소위에도 한국당은 참여하지 않은 채로 통과된 상황입니다. 왜 반대합니까? 한국당의 그 논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방 분권과 지자체 자치를 이제 추구하고 있는데 네. 국가직으로 공무원들을 다 전환해 버리면 네. 이거에 반대된다. 그 가치에 역행한다는 게 주된 그 논리입니다. 참 말은 잘합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이제 경찰관이나 소방관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공무원들은 사실상 정부가 공공복리 달성에 저해가 된다면서 노조 활동을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정노조만 이제 공무원법상으로 인정받는 노조인데요. 그래서 파업이 가능합니다. 예. 나머지 노조들은 파업이 불가능하고요. 근데 얼마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네. 이들에게도 노조할 권리를 줘야 한다면서 공익위원안을 두고 또 토론이 진행된 상황인데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고용노동부가 이를 직접 비준하겠다고 나섰는데 이것도 한국당의 반대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뉴스리듬은 이 공무원 문제, 처우 개선, 뭐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더 들어가기 위해서 현장에 있는 공무원 노조 간부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최현호 공무원 노조 사무처장 연결하겠습니다. 최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나와 계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실장 겸 대변인 최현호입니다. 예.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선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정노조처럼 이 어려운 업무 환경에 처해 있는 공무원들 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취재기자와 얘기하면서 경찰, 군인, 소방관 이 정도밖에는 뭐 언뜻 생각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이 또 누가 있습니까? 실제 저희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중앙부처에도 좀 많이 있고 현장에 해양수산부에 가시면 실질적으로 어선이 탐방하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공무원들도 있고 아마 몇 년 전에 사회자분도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사회직 공무원들이 연쇄적으로 이렇게 자살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0시, 11시까 12시까지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일을 해야지 이 일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업무가 복귀 업무가 깔때기처럼 한 곳에 이렇게 모여지는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고요. 특히 또 민원을 보시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기억하시는가 좀 모르겠지만 총기 난사 사건으로 운명을 달리하는 경우도 이렇게 발생을 해서 실제 이런 경우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들이 한번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처우 개선이 필요한 시급한 공무원으로 소방공무원이 거론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군요. 예. 예.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도 이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소방공무원 실태는, 처우 실태는 정확히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소방공무원의 실태를 먼저 좀 얘기를 하기 전에 예. 이 우리 사회에서 먼저 짚고 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공무원 노조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노조 저희는 3건을 가지지 못하지만 한 1.5건 정도를 가지는 단결권도 제대로 가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노조 권리 일부분을 좀 가지고 있는데 소방
소방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직장협의회라든가 노조가 아직 발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에 있는데 사실은 이게 노조라는 것들이 형성이 되고 또 정부를 대상으로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협상들이 좀 진행이 되고 이렇게 좀 진행이 돼야지만이 소방직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으로 노조와 권리가 차단된 상태 내에서 계속 사회 여론으로 이렇게 처우 개선을 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앞에 또 얘기하신 분이 얘기를 하셨지만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에 관련된 국민들의 높은 사실은 지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소방직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갔을 경우에 기존의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갈 때의 처우 개선이 또 낮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방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할 때 국가직으로 전환이 꼭 필요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처우 개선과 노조의 권리도 같이 좀 보장이 돼야지 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예. 소방공무원도 그렇고 나머지 공무원들도 직장 노조가 필요하다, 이 법으로 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 노동 3권은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기본권이죠. 하지만 공무원들, 특히 소방관이라든지 경찰, 군인, 노동 3권, 노동쟁이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파업인데 소방관이 파업하면 불은 누가 끕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일반 국민들이 예.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공무원 노조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저에게는 파업권이 없습니다. 이제 특별법에 준해서 이렇게 합니다. 특별법에 준해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전체를 이제 파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좀 건지된 상태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 소방이나 경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업권을 달라 그 정도의 단계까지는 실질적으로 가지를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단결권 정도와 교섭권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지만이 그 당사자들의 목소리나 처우 개선에 관련된 사항들이 진일보하게 좀 발전이 되지 이런 거 없이 사회적 여론으로 이게 예산인을 좀 이렇게 다루다 보면 잘 아시지만 사회적 여론으로 뭔가를 처우 개선을 올린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금방 사회자분이 말씀하셨다시피 노동 3권을 전체적으로 다 보장하자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일정 부분의 노조의 권리와 교섭권은 그래도 주의하지만이 처우 개선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3권 중에 단결권과 교섭권 정도는 줘야 된다. 예. 파업은 공무원 노조를 주장하는 분들도 스스로 좀 자제를 하고 계시군요. 예. 그렇다면 상당히 좀 합리적인 그런 태도 같은데. 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노조 만든다고 공무원 처우 개선되겠습니까? 다른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처우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있지만 정부가 한번 이런 부분에서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선진국 G20에 대한 국가를 대상으로 1인당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숫자가 정말 몇 명이 되는가를 정확하게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일반 국민들은 공무원의 숫자가 많다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철밥통이다 이런 이제 여론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은 실제 프랑스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가 1인당 공무원들이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될 국민의 수보다 저희 수가 2배 내지 3배 정도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다라는 사항들이 되어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공무원의 숫자를 사회복지직이라든가 소방직이라든가 경찰의 숫자를 이제 증원시키는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물론 자한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많이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처우 개선보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공공의 서비스 질을 향상을 위한 공무원의 적정한 숫자가 얼마큼 돼야 되고 이게 장기적으로 어느 숫자만큼 이제 뽑아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느냐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적정한 공무원 수가 나오고 장기적으로 이런 수를 보강해야 되는 그 안에는 경찰 공무원도 있고 소방 공무원도 있고 자위직 공무원들도 있고 열악한 공무원을 일정 부분 이렇게 증원시키는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공신력 있는 게 없군요. 근본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이 관련 문제는 저희가 계속 좀 다루겠습니다. 처장님께서도 저희가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최현호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왕 기자도 수고했습니다.